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1950년대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던 냉장고와 냉동고 구조가 지금과 많이 달랐다. 당시 제품들은 문을 밖에서 단단히 잠그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내부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즉, 안에 들어가면 혼자 힘으로는 나오기 어려운 구조였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집 안뿐 아니라 집 밖에도 방치되곤 했다는 점이다. 오래된 냉장고나 냉동고를 버릴 때 마당이나 골목, 공터에 그대로 내놓는 경우가 흔했고 수거되기 전까지 며칠 또는 몇 주씩 그대로 놓여있는 일도 많았다. 아이들에게 이런 버려진 냉장고는 일종의 놀이공간처럼 보였다. 당시 아이들은 지금보다 야외에서 노는 시간이 많았고 숨바꼭질이나 모험놀이를 즐겼다. 그러다 보면 버려진 냉장고 안에 들어가 숨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장난삼아 문을 닫거나 스스로 문을 닫은 뒤 다시 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고는 대부분 아주 평범한 놀이에서 시작되었다. 친구들과 놀다가 숨을 곳을 찾거나 혼자 탐험놀이를 하던 아이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간다. 문이 무겁게 닫히고 안은 갑자기 어둡고 조용해진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느껴졌지만 곧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안에서 아무리 밀어도 문은 열리지 않고 외부에서는 아이가 들어간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이 흐른다. 특히 버려진 냉장고의 경우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늦어지곤 했다. 이러한 사고는 한 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신문기사에는 아이 실종 후 냉장고에서 발견 같은 제목이 종종 등장했고 부모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회는 점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이 아이들의 행동이 아니라 제품 구조와 관리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은 놀이 과정에서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며 이를 완전히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는 법과 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첫째, 냉장고와 냉동고 문 구조가 개선되었다. 내부에서 간단히 밀거나 당기면 문이 열리도록 설계가 바뀌었고 강하게 잠기는 구조가 사라졌다. 둘째, 오래된 냉장고를 버릴 때 문을 제거하거나 잠금 장치를 해체하도록 권고하거나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지역도 생겼다. 폐기물 수거 전에 문을 떼어내도록 안내하는 캠페인도 진행되었다. 셋째, 부모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 아이들에게 폐가전 제품 근처에서 놀지 않도록 교육하고 버려진 가전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이런 변화 덕분에 가정용 냉장고나 냉동고에 아이가 갇히는 사고는 점차 줄어들었다. 오늘날 판매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내부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문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거나 일정 힘만 주면 열리는 구조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오래된 제품이 여전히 사용되거나 폐기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고나 야외에 방치된 오래된 장비가 여전히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 사건들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환경과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놀이와 탐험을 하며 어른들의 기준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탓하기보다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이런 사고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오래된 냉장고나 냉동고를 폐기할 때 반드시 문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작은 주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들의 역사는 단순한 사고 기록이 아니라 사회가 안전을 배우고 발전해온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비극적인 경험들이 쌓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다.